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지난주에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소식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당일날 금요일날 시간외 거래에서 제약이 상한가가 나오고 또 헬스케어가 6.96%였나요? 그 정도 7% 가까이 오르고 또 셀트리온도 3%대로 올랐는데 월요일에 장을 열고 나서 초반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다 반납하고 오후에는 뭐 주르륵 흘러내려서 헬스케어의 경우는 뭐 보합으로 끝났고 또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가격이 떨어지는 뭐 그런 모양을 연출했는데요. 제가 그 이제 앞으로 합병이라는 이슈가 1년 남은 일이다. 1년 뒤에 벌어질 일이다라는 그 시그널을 시장에다 주면서 그러니까 당장 이 셀트리온 그룹주에 돈을 넣어둘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도록 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아마 만약에 1년 뒤 9월까지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존속 기간이 1년이 필요하니까 9월이라고 볼 때 그러면은 한 8월이나 7월 정도 그때 이 합병 이슈가 다시 불거져 나올 때 그때쯤 다시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아주 짧은 모멘텀을 따먹고 빨리 돌리고 하면서 굉장히 종목 간에도 또 그리고 산업군 간에도 굉장히 빠른 회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이 올해 합병하는 게 아니라 내년이래 내년 말이래 하는 그런 시그널을 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합병이라는 것 그래서 뭐 좋대 나쁘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기에는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게 또 현실이죠. 실제로 제 채널에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합병의 이슈는 셀트리온 그룹의 또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에 긍정적일 거라고 예측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합병 발표 9월 25일 이후에 지난주 월요일에 증권사 두 군데에서 이제 이 셀트리온의 합병 발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리포트를 냈는데 뭐 지금 연휴가 바로 시작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오늘 그 리포트 두 개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셀트리온 그룹주의 합병에 대한 뭐 절차라든가 의미라든가 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이렇게 개인이 또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그 미래에셋에서 낸 리포트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3사 합병 계획 발표 이런 제목이 달려 있고요. 그 25일에 이제 그 3사 합병 계획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의 설립 계획 발표한 것을 이제 서두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적은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지배구조 강화, 그리고 자회사의 경영 투명성 확보 및 효율화 제고로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3사 합병 과정이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이제 설립 이미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말까지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의 합병을 통해서 셀트리온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하겠다. 이게 이제 내년 말까지의 이슈고 세 번째는 그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제약의 합병을 추진하겠다. 이 이제 3단계인데요. 1번 과정은 당연히 벌써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서 회장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헬스케어 지분 35.54% 가운데 24.33%를 그 24일 종가인 85,200원 기준으로 현물 출자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의 지분 100%를 확보했다. 그리고 서 회장이 그 셀트리온 홀딩스 지분의 95.51% 그리고 헬스케어 홀딩스의 10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격 합병 요건이 충족되는 1년 후에 두 회사의 합병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내년 말에 역시 3사 합병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이런 과정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무당국은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서 회장이 2012년에 귀속 증여세 116억여 원, 또 13년에는 15억 4천여만 원을 납부했다. 그리고 18년에 3년 연장된 지주회사 설립 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특례가 내년 12월 31일로 끝난다는 점도 지주회사 설립과 또 3사 합병을 서두르는 주요 이유다.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르면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 출자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앞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시너지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이다. 어떤 게 현금 활용 방안이 대규모 현금 활용 방안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높은 어떤 장벽이 남아 있지만 3사 합병을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개발 생산 회사와 판매 회사의 합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합병 효과로 언급되는 거래 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도 미미하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백오피스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인력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도 유의미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애초에 두 회사를 한 회사로 봤던 투자자들도 이미 많았다. 그런데 그 두 회사를 합치면서 그 합쳐진 현금으로 사업 개발이 쉬워졌다는 것은 플러스 요인이다. 두 회사 모두 순현금 상태로 최근 공시 기준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7,265억 원, 헬스케어가 5,198억 원의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1조 2,463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또 다양한 개발 또는 M&A 또 생산 설비의 확충 같은 것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그 투자 접근성의 향상과 패시브 펀드의 매수 수요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단순화된 지배 구조로 투자 접근성이 높아진다. 기존의 지배 구조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간의 이익 배분 비율이 있었고 이 비율이 공개되지 않아서 투자에 걸림돌이 됐다. 근데 앞으로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투명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시가총액 자체가 커지면서 패시브 펀드의 수요가 매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의 지금 시총이 35조 원 정도 되는 상황이고 또 이 3사의 시가총액을 단순하게 합치면 한 52조 원 정도. 그래서 코스피의 3위 시총 3위가 되니까 그 패시브 펀드의 매수 수요가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대차 상환 요청에 따른 숏 커버링 발생이다. 3사 합병 시 주식 대여자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위해서 대차 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차입자는 상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숏 커버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셀트리온과 지금 셀트리온이 공매도 잔고 수량이 6.1%로 높고 또 헬스케어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이 셀트리온 그룹주의 공매도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대차 거래 이 상환을 요청하고 거기에 따른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더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이런 경우에는 이걸 다 예측을 하고 미리 좀 선반영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9월 전에 한 6, 7, 8, 한 6, 7, 8월 정도에 이런 그 얘기가 벌써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과정을 그 1단계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한 단계까지가 진행이 된 거고요. 2단계는 이 위에 있는 셀트리온 홀딩스와 헬스케어 홀딩스를 합병해서 셀트리온 홀딩스를 이제 만들게 되고 3단계는 이제 새 회사를 합병하는 이런 안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총이 지금 현재 3위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아마도 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기대치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됐을 경우에 SK 하이닉스도 제치고 2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차 상환의 이제 요청 가능성도 보면은 공매도 비중이 셀트리온이 6.1%, 또 헬스케어가 2.1%로 아주 뭐 많거든요.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 전체 그 이제 거래되는 이 주식 상황에서 높은 공매도 비중이라는 것은 아마 가파른 그 쇼커버링으로 인한 가파른 주가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하나금융투자의 또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설립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 이런 제목으로 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하고 내년 말까지 이 두 지주회사를 합병함으로써 이제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할 거라고 공시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첫 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은 경영 투명성 확보 및 효율화 제고를 위해 합병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각 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과 등에 따라 합병의 대상, 방법,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셀트리온과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 원 셀트리온이 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합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완성할 때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 변경이 그 24.33% 서회장이 출자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원 셀트리온을 위한 중간 단계 합병이다. 이렇게 중간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서회장의 양도세 부담 감소라는 내부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또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소액주주 비율이 각각 63%와 52.4%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래서 앞으로 합병 법인의 기업 가치에 따라 각 기업의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번에 발표된 헬스케어 홀딩스 설립을 통한 셀트리온 그룹의 지주사 설립은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을 해결하고 결국에 서 회장이 지속적으로 언급한 원 셀트리온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될 수 있을 거다. 결국에 그 궁극적으로 하나의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앞으로 이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된다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원 셀트리온의 설립을 2022년에는 볼 수 있게 될 걸로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제 올해 그 예상 매출 예상 실적을 이렇게 보면요. 어, 지금 매출액이 3분기에 5,1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셀트리온이 4,540억 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3분기에 588억 원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83%가 전년 대비 늘어날 걸로 보이고 제약은 24%가 늘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3분기에 111.7% 전년 동기 대비 111.7%를 기록할 것으로, 그러니까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2,18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2020년에 지난해 매출액이 그 1조 1285억 원이었는데 올해 1조 8182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2조 1619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 영업이익을 보면 지난해 3,781억 원에서 올해 7,372억 원으로 거의 2배, 95%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큰 종목이 영업이익을 2배 늘린다는 것은 상당한, 그러니까 실적만 가지고도 사실은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를 보면 헬스케어는 3분기에 매출액이 4,603억 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63%가 늘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3분기에 8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8%가 늘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압도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2019년 지난해에 1조 1,00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올해
올해는 1조 7,650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60.3%가 늘 걸로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2조 1,742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헬스케어가요, 단독으로.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난해 828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3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늘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게 내년에는 4,615억 원까지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또 질문 주셨던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 3분기 매출 예상치 보여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하고 제약,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SK 바이오팜까지 5종목의 3분기 그 예상 매출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서 그거를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어제 또 질문해 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지금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를 뭐 다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으실 또 않으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테니까, 좀 반복해서 여러 번 올려드려야 하는지 좀 감이 좀 오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문 주셨던 분께는 답이 될지 모르겠고요. 또 궁금하신 분, 또 지난번에 방송을 보셨다 하더라도 또 다 기억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영상이 또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리포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합병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알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야만 대응을 하죠. 뭐 아까 대차거래 얘기, 뭐 쇼커버링 얘기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 전에 미리 이 사놓지 않으면, 만약에 그때 이제 닥쳐가지고 가격이 주가가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올 때 쫓아갈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내년 말까지, 또는 내년 말 합병이니까 뭐 치료제가 또 한 5월 무렵이면 치료제 윤곽, 그다음에 올해 말쯤이면은 글쎄요, 올해 말쯤 한 12월쯤이면은 치료제에 대한 뭐 긴급 사용 승인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아주 짧게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멘텀이 어, 사라지거나 뭐 줄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상당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좀 에너지가 커진 느낌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최근에 주가를 빼고 있는 이 주포들이, 제가 며칠 전에 저 이제 매도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사실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가 살짝 한 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 아주 나쁜 최악의 구간을 지금 막 지나려고 하는 그런 꿈틀꿈틀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주포들도 다 알죠. 이 어느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기 때문에 아마 매집을 하는 시점이 언젠가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이 증권사들의 이제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한 15만 원 정도의, 헬스케어는 15만 원 정도의 그, 형성이 돼 있고, 또 셀트리온도 지금 보면은요, 이 이제 지금 현재 많이 빠져서 25만 원대인가요? 지금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목표 주가 자체가 뭐 40만 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또 35만 원 뭐 이렇게 아주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여서, 아마 어, 이 목표 주가가 나중에 이제 치료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어떤 한 번 정도 이렇게 슈팅이, 이렇게 레벨업이, 주가 레벨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때 무렵이 됐을 때, 특히 이제 11월 14일 정도로 예상되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주가의 목표 주가의 레벨업, 또 실제 주가 자체의 레벨업이 있을 거다. 그러면 11월 초
정도부터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 10월 말 그때부터 오른다고 봤을 때 좀 그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10월은 9월 같은 그런 주가 흐름을 예상할 수는 없다, 어렵다. 그러면 10월에는 아마도 지금의 주가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이 돼 있을 건데 어느 시점부터 올릴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모으자는 그런 어떤 자세가 투자의 어떤 개념이 그렇게 개념을 잡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뭐 유효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명절 연휴를 보내고 계실 텐데, 어쨌든 이 지난 한 주, 한 며칠 동안 아주 들었다 놨다 했던 이 합병 이슈가 좀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다잡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